12월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그룹은 파워트레인 담당 조직을 전동화 개발 담당으로 변경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부동산과 이 뉴스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광명 시흥에 아주 큰 개발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지난 11월 19일에 있었던 광명 시흥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지역 간담회가 생각이 났고, 저의 뇌피셜이지만 광명 시흥 부동산에 큰 변화가 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뉴스를 분석하면서 소화공장이 폐쇄되고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게 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쉽게 알려주는 광명리 호박TV 이소장입니다. 최근 유명 자동차 뉴스를 다루시는 유튜버께서 현대기아차그룹 정의순 회장이 현대기아는 이제부터 엔진 개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갑자기 지난 11월 19일에 있었던 광명 시흥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간담회가 생각이 났고, 연결된 내용 같아 직접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 12월 24일 업계 뉴스를 보면 현대차 그룹은 파워트레인 담당 조직을 이 전동화 배터리 개발 담당으로 변경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의 변화와 개발에 대하여 이 뉴스와 별개 문제로 인식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 정확히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더불어 이 뉴스의 최대 수혜 지역이 어디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광명에는 현재 기아차 소화공장이 위치해 있고, 이곳은 주로 수출용 리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라이드, 그리고 스팅어, 카니발 등 파워트레인 차량 조립 공장 라인이에요. 파워트레인으로 가동이 되는 차량이 모두 이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파워트레인 개발을 중단한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엔진의 주기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엔진을 가지고 몇 년 정도 모델에 적용하는지 궁금한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약 5년에서 7년 정도 주기로 대부분 차량에 올라가는 엔진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파워트레인 생산 주기까지만 가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기차 생산 공장을 먼저 정해놓고 불량률까지 제로화 시킨 후 파워트레인 생산을 일단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그 주기와 전기차 정상화 생산 공장의 스타트 시점과 맞아야 할 것 같고요. 그와 맞추어 이제부터 소화 공장 이전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지 생각도 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고요. 공장 조립 라인을 바꾸어서 전기차 생산으로 바꾸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전기차 라인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한쪽 라인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방식은 어떨까도 생각해 봤지만, 이 공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이 라인이 조금만 바뀌어도 분량이 크게 높아져서 이러한 방식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공장을 이전하고 현재 소화 기아차 공장에 추가로 라인을 재편성하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정 생산 라인을 만들고 공장을 추가로 유지하는 것은 이 비용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지만 효율적으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 부지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대형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차량이 몇 대면 이 차량에 불량이 생긴다면 이 생명과 직결된 제조품이기에 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공장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공장 라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서 그 불량을 잡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대 기아의 전기차 생산 공정 라인을 새로운 곳에 새롭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이전을 하게 되고 소화 기아차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2021년 11월 19일 광명 시흥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지역 간담회가 있었어요. 이는 새롭게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주변에 전기차 라인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기아차의 새 수입과 직원들의 수가 상당한데 이를 절대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지를 무상 제공하더라도 기아차를 잡고 있는 게 광명시에는 도움이 될 듯 한데요. 여기에 덧붙여 12월 24일에는 파워트레인 전면 개발 중단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광명시와 현대 기아차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라인이 어디에 조성이 될지와 소화공장이 폐쇄된다면 이곳에는 어떻게 개발이 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기차 라인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 맞추어 3기 신도시 주변의 위치가 지난 간담회에서 다루어졌고,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간담회에서 다루어진 곳에 부지가 이렇게 조성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폐쇄가 되는 공장 주변을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화기아차 공장 주변 광명 역세권에 끝자락에 있는 다가구 단지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고, 소화공장 주변을 보면 모두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소화공장 동쪽으로는 현재 구름산지구가 개발을 위한 절차가 한창이고요. 그 북쪽 방향으로는 현재 개발 제한 구역에 이 전이 줄을 이루어져 있고, 바로 옆에 이 아파트 단지와 상당한 이질감이 느껴질 만큼 개발이 시급해 보이지만,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기아차 공장 부지와 이 개발 제한 구역 부지를 포함하여 개발한다면 약 7,000에서 8,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부지가 개발이 가능해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역세권 옆으로 광명시흥 첨단 테크노밸리가 2024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고, 그곳으로 이전하는 시기가 거의 2027년 정도까지 진행이 예정된다면 그 주변으로는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광명시는 대부분 구축으로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 이 시기까지는 주택이 매우 부족해 보이고, 유일하게 광명 역세권이 가장 가깝게 뒷받침해주고, 그 다음 안양 충운부 재개발이 2022년 3월 고시 예정이기 때문에, 또 주변 시세를 보았을 때 현대 입장에서는 소화공장 부지를 개발하여 아파트 단지로 개발 분양한다면 그야말로 큰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기아차 공장 주변의 전은 모두 개인 소유이고, 이 토지를 어렵게 80% 이상 매수하지 않고 지구 단위로 묶어 개발하더라도 기아차 공장의 면적이 이미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기아에서는 이곳을 포함하여 개발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곳의 기류를 보면 지난 여름 맹지의 가격이 500평이 12억에 매물이 올랐지만 현재 14만 5천이 넘게 매물이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 나와 있던 토지도 이렇게 빠르게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소식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및 정부에서는 현재 수용하기에는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 기아차가 이전한다면 옆쪽 부지를 수용 방식으로 수용하기에도 이미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이 공시자가 많이 증가하여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환지 방식 개발을 취하고 있고, 이 부지의 경우도 소유하고 계신다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현대 기아차 파워트레인 개발 전면 중단 뉴스를 통해 광명의 개발 지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기 위한 전략을 꾸준히 발견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